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56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57, 58, 59, 60번 해가지고 상과목 전체를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일이 좀 바빠갖고 문제 업로드를 못해서 이번 주에 이제 몰아서 다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스케줄이 있고 여러분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해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문제가 쌓이게 되고 하다 보면은 아마 이제 문제를 지금은 두 문제씩 가지만은 이제 문제가 이제 좀 늘려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할 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규정이 이제 관련도 문제를 풀지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좀 다른 문제들은 제가 이제 예상되는 문제들을 밑에다 이렇게 넣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이긴 한데요. 제가 일단 지난 시간 복습은 문제답만 좀 외우고 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네 문제를 신속하게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답은 1번입니다. 42번 답은 1.8m, 43번은 직접 조명기구, 44번은 1.1배, 44-1번은 2.1배, 45번은 달로기, 46번은 트라이식, 47번은 금속관공사. 화약류 나오면 무조건 금속관공사예요. 폭발 우려가 있거나. 그 다음에 48번은 파이프 커터, 49번은 1번, 50번은 1.2배, 51번은 3번, 52번은 6.5, 53번은 DV 전선, DV 전선 요거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이죠. 그 다음에 1번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그 다음에 여기 EV나 MV는 여기 약호 보고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EV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고, 그 4번은 비닐 절연 네온 전선이죠. 그냥 네온 전선으로 외우시면 돼요. N은 네 해갖고 네온 이렇게요. 54번은 6cm, 55번은 쥐꼬리 접속, 56번은 애자 사용공사 아닌 것이니까, 예, 이제 빨리 이제 지난 시간 거 이제 한번 복습을 빨리 해봤고요. 오늘 문제입니다. 57번. 금속 몰드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금속 몰드의 지지점 간 거리. 금속 몰드 공사를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여기 지지점 간 거리는 최소 1.5m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1.5m 이하. 최소로 하기보다는 1.5m 이하의 지지점 간 거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제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5m고요. 이게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시공을 하시는 분이고, 경력이 쌓이게 되면 작업자들을 이제 반장으로서, 팀장으로서 이제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현장 지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랑 기술사랑 뭐 기능장이랑 이렇게 보이는 포인트들이 달라요. 직접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거나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반장이나 조장이 돼서 팀장이 돼서 작업을 실제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왔어요.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1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의 지지점과 거리는 0.5m. 2번 가요전선과 캡타이어 케이블 공사의 지지점 간 거리는 1m. 3번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몰드 공사의 경우 지지점 간 거리는 1.5m. 4번 금속관 공사, 애자 사용 공사, 케이블 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의 경우 지지점 간 거리는 2m. 금속 덕트 공사, 버스 덕트 공사의 경우 지지점 간 거리는 3m입니다. 요거 그냥 입이 닳도록 외우셔야 돼요.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뭐 여러 개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95년도인가 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그때도 이 문제는 계속 나왔고 제가 최근 문제들도 봐봤는데 이 문제는 수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쯤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기능사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경륜이 쌓이게 되면 조장이나 반장이 되거나 더 이제 전기공사 업체가 하면 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감리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리가 시공사가 시공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이런 기준을 알아야지 줄자 갖다 재고 지점과 거리도 확인하고 뭐 콘센트 바닥면에서 몇 미터인지 확인, 0.3m 이상인지 확인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런 전기 설비 기준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감리를 할 수도 있고 시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 설계 물량을 뽑을 적이 어때요? 그런 기준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물량 산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58번 문제. 접지 공사의 종류와 접지 저항 값이 틀린 것은 답은 뭐 4번인데요. 우리가 뭐 1종, 2종, 3종, 특3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KEC 규정, 그 한국전기설비규정 KEC가 개정이 되면서 사실 이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KEC 규정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규정을 보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접지 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그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 141에 있고 1번 접지 시스템의 구분은 어떻게 되냐?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해 시스템 접지로 이제 구분이 된다. 2번 접지 시스템의 시설의 종류는 단독 접지와 공통 접지와 통합 접지가 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서 본 영상을 보고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사나 기술사나 기능장애나 뭐 산업기사는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만은 기능사 정도는 이제 그냥 종류만 좀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돼요.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전기 시스템의 시설 한국전기설비 규정 142. 그래서 1번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타 설비. 2번 접지 도체의 선정.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큰 고장 전류가 접지 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는 6mm 스퀘어 이상, 철제는 50mm 스퀘어 이상이고 접지 도체에 필해 시스템이 조속되는 경우 접지 도체의 단면적은 구리는 16mm 스퀘어 이상, 철의 경우는 50mm 스퀘어 이상입니다. 요런 것들은 단면적은 다 외워야 돼요. 이건 뭐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 기능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접지 시스템의 구분해서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해 접지 넣어놓고 4번을 뭐 전동기 접지, 감전 보호 접지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적어 놓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의 시설의 종류에서 세 가지를 보기에 뭐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해놓고서 다른 거 하나를 집어넣어 놓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닌 것은,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좀 어렵게 낸다. 접지 시스템의 시설의 종류를 설명하라고 해놓고서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하고 보호 접지를 하나 해놓든 아니면 보호 접지 세 개를 적고 단독 접지 하나를 적든 해가지고 고르라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외워 놓으셔야지만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번 전격 전압 3상 24kV 전격 차단 전류 300A인 수전 설비의 차단 용량은 몇 MV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단위.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전력공학, 이제 전력에 나오는 문제인데 전기 설비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기 설비가 이제 포괄적이에요. 전기 법규도 나오지만은 공사도 나오고 수변전 설비의 일부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능사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과목 구분이 없이 좀 포괄적인 그런 개념들은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이론 같은 경우는 전자기학 문제도 조금씩 섞어서 나와요. 쉬운 것들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공식은 이래요. 전격 전압 3상이고 3상 24kV이고 그 다음에 숏서킷 커런트가 300A.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루트 3 이제 여기 차단 용량이기 때문에 PS 이제 숏서킷에 S를 써갖고 PS P하고 스몰 s를 해가지고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은 그대로 V N 적어주고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IS죠. 우리가 IS는 퍼센트 Z분의 100 IN 이렇게 갖고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사나 이제 기능장이나 기술사 가면은 입이 닳도록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루트 3에 24 000 24000 KV 그 K를 이제 24kV를 이제 우리가 V로 하려면 24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300 암페어 하면은 1247 47 뭐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MVA로 바꾸려면은 그 값에 나누기 10만을 해주면은 12.47이 나옵니다. 12.47. 이건 제가 이제 풀어봤어요.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공식만 알면은 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전격 차단 전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차단 용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차단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전격 차단 전류를 주지 않고 전격 전류를 주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주면은 그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주고 전격 전류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IS는 퍼센트 Z분의 100 IN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2.47 MVA입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봤어요. 60번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이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그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2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0.8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실제 우리가 현업에서 이렇게 막 규정들을 쓰지 않고 이제 경험적인 요소에 의해서 쓰기는 하는데 문제는 일단 기준을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기준을 알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주면 1.2배가 되고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0.8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15년 1회차 상가목 전기설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5년도 2회차 상가목 전기설비를 할 거고 이제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없이 문제와 답으로 이제 계속 진행해서 시간을 조금씩 줄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과목은
설명이 모두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이제 문제 보는 속도들이 되게 빠를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할 때마다 계속 문제를 반복해서 보잖아요. 지금 수없이 지금 반복해서 봤을 거예요. 지금 두 문제씩 계속 추가되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해서 갑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이 보시면은 1학년 때 보시기 시작하면 엄청 좋은 거죠. 제가 이거를 지금 5개년 문제를 3개월 안에 지금 끝내는 목표를 제가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뭐 지난주처럼 제가 뭐 제가 일하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도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제가 이제 퇴근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영상을 좀 못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제가 이제 몰아서 찍긴 하지만 저도 이제 제 개인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못 찍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빼놓고서는 제가 이제 들어와서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봐주시면 여러분들 경험과 커리어에 그 다음에 실력에 그 다음에 자격증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